안녕하세요. 유어물 기능사. 이번 시간엔 드디어 이제 그동안의 공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지금 현재 시험 제도가 기능사는 거의 대부분 CBT로 바뀌었습니다. CBT라고 하면 시험장 가서 문제지에다가 계속 OMR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유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험 봤던 기능사 시험을 가지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를 60문제입니다. 60문제 시간이 조금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르면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차근차근히 짚어가는 게 문제니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1번이 조금 어렵게 나와요. 왜? 그래서 1번이 어렵게 나와야 뒤쪽에서 쉬운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놓치거든요. 만약에 시험장 가시는데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내가 계산에 좀 약하다. 그러면 1번 문제 패스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를 달려들 때는 최소 몇 분? 3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 보시죠. 1번. 다음과 같은 반응에서 5세제곱미터의 탄산가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탄산수 나트륨은 몇 킬로그램이냐. 주로 저희가 초반에 킬로그램을 지어지고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부피를 주어지고 킬로그램을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탄산수 나트륨에 대한 식을 먼저 뽑아야겠죠. 이렇게 만약에 필기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화학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대로 쭉 보면 2몰의 탄산수 나트륨이 반응하여 1몰의 탄산 나트륨과 1몰의 이산화탄소와 1몰의 수증기가 발생하더라. 물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주어진 거는 탄산가스가 5세제곱미터일 때 구하는 값은 뭐예요? 탄산수 나트륨의 몇 킬로그램이냐? 이걸로 구하는 거죠. 몇 킬로그램이냐? 자, 그러면 PV, NRT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을 넣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일단 NaHCO3의 분자량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Na23, H1, C는 12, 산소가 16이죠. 3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3 하면 분자량은 84. 그래서 PV NRT 공식에서 그러면 지금 구하는 게 분자량이란 말이에요. 분자량이래. 저장량. 그러면 PV NRT를 N을 기준으로 공식을 유출을 하면 N 놔두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RT분의 PV. 여기서 N이란 분자량분의 저장량이 몰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나온 N을 다시 밑으로 넘기면 RT분의 MPV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구하는 W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W 값은 0.082 R 값에다가 온도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영도시 일기압. 영도시니까 273. 분자량은 얼마? 얘 분자량이 84라 그랬어요. 압력 안 좋아졌으니까 일기압. 최적 부위가 처음에 얼마 주어졌냐면 5. 단위 보시라 그랬어요. 세제곱미터일 때는 킬로그램일 때는 세제곱미터. 단위 변환 안 하고 그냥 5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로 보시면 주어진 게 요걸 주어진 거예요. 실제 나오는 거는 몇 몰? 2몰. 2배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2몰의 반응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분의 남의 거에서 1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37.5. 답은 37.5. 지금 저랑 같이 풀어도 몇 분 걸려요? 한 4, 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좀 보셔서 하시는 거고요. 다음 문제.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오면 요령이에요. 문제 뒤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자, 연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물어봅니다. 산화계획이 쉬운 것일수록 타기 쉽다. 맞는 얘기. 산소와 접촉 면적이 큰 것일수록 타기 쉽다. 맞는 얘기.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타기 쉽다. 맞는 얘기. 열 전도율이 클수록 작을수록 그랬죠. 작을수록. 그럼 틀린 거.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물어버렸죠.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어지면 보기 뒤에다가 지문 뒤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OX를. 그것도 요령입니다. 다음 3번.
위험물의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연 발화입니다. 자연 발화. 자연 발화 조건 습도와 관련이 있게 습도가 높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열을 퇴적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예. 산화되는 물질과 같이 보관하면 안 된다. 머릿속에 두시고 통풍을 잘 시킬 것. 통풍이 잘 되면 자연 발화가 예. 될까요? 아니죠. 바람이 잘 부르니까 날아갈 거예요. 그럼 자연 발화 예. 필기 문제에서는 자연 발화 조건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통풍을 잘 시킬 것. 통풍이 잘 되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자, 지금부터 필기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은 예, 어떠한 보기 조건이 나오면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문제 무시하시고요. 통풍이 잘 시키고, 통풍을 잘 시키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 안 위험하죠. 저장실의 온도가 낮다. 저장실의 온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이 덜 위험하겠죠. 안 위험하다. 습도가 높을 것. 습도가 높으면 예, 산화하는 것들은 습기와 반응해서 발열한다. 그러므로 저장 온도, 습기는 낮은 곳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 정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정촉매 반응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피했으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 발화 방지하는 방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 저장 시 습도는 어떻게 해야? 낮은 곳에 해라. 이것이 뭐하고 헷갈리냐? 분진 폭발과 헷갈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답은 예, 3번이 조금 성향이 다른 거네요. 다음 탄화칼슘의 물과 반응식 위험성이 증가하는 물질이다. 주수 시 소화하면 물과 반응하여 어떤 가스가 발생하는가? 탄화칼슘 하면 탄화칼슘 암기하시라 그랬죠. 아세틸렌 가스 C2H2 C2H2 반응식은 예, 탄화칼슘이 CaC2예요. OH와 H 반응하면 OH가 칼슘과 붙고 예, 요 H가 C2와 반응해서 나간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가 나간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을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의 게시판 중에서 금수성 물질이면 물기 엄금이죠. 물기 엄금은 물기니까 청색의 백색 문자이겠죠.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물기 엄금 표시를 하여야 한다. 6번 다음 중 제5류 위험물의 화재 시에 가장 적당한 소화 방법은 오류 위험물은 질식 소화가 의미가 없다. 왜?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식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초기에 다량의 주수에 의한 뭐다? 냉각이다. 질식은 의미가 없다. 질식은 의미가 없다. 부촉매 예, 의미가 있다 없다. 그래서 답은 1번. 7번 문제.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한계 산소량 이하로 낮춰 연소를 중지시키는 소화 방법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은 질식 소화다. 보통 얼마냐?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였는데 이걸 얼마로 낮추냐? 15% 이하로 낮추어서 소화를 하는 것이 질식 소화다. 다음 문제 8번. 폭객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폭객 유도 거리 DID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그림을 그리냐? 배관을 하나 그리시고요. 이 배관 안에서 화재가 났다. 이 화염은 전파하는 게 세 가지예요. 대류, 전독, 복사. 열이 전도되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매개체에 의해서 화염이 가기 전에 내부에서 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상승. 그러므로 밀폐 공간에서 뭐가 상승한다? 압력이 상승하겠죠. 압력이 상승하니 일정 온도가 되면 물질이 어떻게 된다? 발화점 이상이 돼서 스스로 발화해 버리더라. 그래서 정상적인 연소가 아니고 아주 빠른 연소, 폭발 중에서도 예, 아주 빠른 거, 그걸 폭갱이라고 한다. 연소 속도가 1000에서 3500m/s다. 배관을 생각하시고 여기서 위험해지는 걸 생각하세요. 정상 연소보다 작은 혼합가스일 때 짧아진다. 정상 연소 속도가 작다. 연소 속도가 빨라야지 위험해지겠죠. 이거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압력은 높은 게 더 위험해요. 낮은 것보다. 예, 그래서 사람도 열받아서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압력은 낮은 게 위험합니다. 예,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지, 압력이 높을수록 안 위험해진다. 관 지름이 넓을수록, 공간이 넓을수록 안 위험해진다. 점화 에너지가 약할수록, 제가 OX를 또 잘못했네. 예, 다시요. 예, 정산 영속도보다 작은 혼합가스일수록 짧아진다. 짧아진다고 잘못된 얘기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진다. 위험해진다. 예, 맞는 얘기. 관 지름이 넓을수록 안 위험해진다. 짧아진다. 예, 짧아진다. 이것도 틀린 얘기. 점화원의 에너지가 약할수록 짧아진다. 이것도 틀린 얘기. 점화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예, 위험해지는 걸 찾으십시오. 압력이 높을수록 위험해진다. 압력이 요 배관내 기본적인 기존의 압력이 높을수록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 짧아지는 경우가 뭐다? 위험해지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험해진다. 요번 시험 문제가 좀 헷갈리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9번. 연소의 3요선인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부터 보시면 산소 공급원 몇 유요? 제1류, 제6류겠죠. 그럼 제1류와 6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5류가 있겠습니다. 1류, 6류, 5류가 아닌 것은 요거 몇 유예요? 제6류죠. 과산화수소. KNO3 제1류죠. 질산칼륨. HNO3 제6류죠. CO2는 위험물이 아니죠. 그러면 답은 예, CO2가 되겠네요. 10번. 이나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화학식만 따로 정리해 드린 게 화학식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요. 화학식을 하신 분들은 맞히는 거고 못 하시는 분들은 풀 수가 없어요. 자, 이나칼슘, 인과 칼슘의 반응식이다. 인, 칼슘. 자, 인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 칼슘은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결합이라고 했죠. 뭐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그럼 CA3, P2. CA3P2가 뭐 물, H2와 반응하면 물은 OH 플러스 H다. 이때 OH가 뭐하고 반응하더라? 칼슘과 반응하더라. 그러면 이때 남는 요 P, 인이 뭐하고 반응하겠다? 수소와 반응하겠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포스핀 가스가 나간다. 그래서 답은 포스핀. 여기서 지금 포스겐이라고 나왔는데요. 포스겐이란 CO, Cl2를 포스겐이라고 합니다. 아마 문제풀이 그때 얘기가 말씀을 이름은 아마 안 드렸을 거예요. COCl2 샤린가스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수송막포 소화약제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 중에서 수송막포의 종류를 물어보네요. 예, 불소개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따로 필요 없고요. 단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12번 질소, 아르곤과 이산화탄소의 용량비가 52대 40대 8이다. 이러한 소화약제에 해당하는 것은 예, 뭐요? IG, 그 다음에 질, 알, 탄. 그래서 첫 번째가 질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겠네요. 그래서 질알탄이다. 각각의 비율로 빼면 5, 4, 8이지만 이걸 1로 한다. 그래서 IG 이너젠 가스의 약자입니다. IG 2, 5, 4,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기본적으로 물과 반응하여 뭐가 나왔어요? 예, 물과 반응하여 산소. 산과 반응하여 산소. 그 다음에 CO2하고도 탄산. 뭐 금속이 탄산물, 탄산화물. 그 다음에 뭐 할로겐과 반응해도 할로겐간 화합물하고 할로겐 화합물이 나왔죠. 그러므로 다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시죠. 할로겐 화합물과는 반응해서 할로겐과 화합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분무, 기본적으로 물분무, 물과는 뭐 한다? 산소 나오고요. 스프링클러도 물분무니까 물 나오고. 탄산, 수소, 염류, 분말이 답입니다. 이게 조금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 14번 CO2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CO2 하시면 줄 톰슨 효과. 줄 톰슨. 그래서 질식과 냉각이더라. 자, 소화약제에 대한 오선이 없다. CO2는 주로 그래서 어디다 쓴다? 예, 이산화탄소 어디다 쓴다? 예, 가스 약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어디 전산실 등에 가장 많이 쓰인다라 그랬죠. 오선이 없다. 소화약제 중에서 증발자멸이 가장 크다. 이거는 기억나시죠? 증발자멸하면 539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물이 가장 큽니다. 전기 절연성이 있다. 전기의 절연성이 있다? 예. 전기의 절연성이 있다. 아니죠, 이건. 전기 절연성이 있다. 없다죠, 없다. 아, 전기 절연성. 아유, 말이 좀 헷갈리죠. 전기 절연성이 있다. 전기는 절연한다. 절연이라는 거는 예,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예, 약제에 대한 변질이 없다. 뭐에 비해서? 포나 할로겐 소화약제에 비해서 뭐 안정적인 상태다. 왜? CO2는 뭐예요? 산화 반응을 종결했으니까.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산화 반경을 종결했으니까. 그래서 증발자멸이 가장 크다가 잘못됐겠네요. 다음 문제. 할론 101의 화학식에서 수소 원자의 수는 자, 처음부터 C, F, Cl, Br입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Br이 없다는 얘기죠. F 없다는 얘기죠. 그럼 C가 하나, Cl이 하나예요. 원래 C 모여 있었죠? H4 메탄에서 염소가 하나 있대요. 염소가 하나 있대요. 염소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예, C, H가 3개의 염소가 온 거겠죠. 그러면 수소 원자의 개수는 3개겠네요. 다음 문제. 16번 다음 중 강화액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강화액엔 예, 뭐예요? 물에다가 예, 그 부동액을 넣은 거죠. 부동액. 기본적으로 부동액을 넣은 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소화약제는 이제 물이 되겠죠. 물이 메인이에요. 물이라서 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냉각입니다. 539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요. 예, 냉각 효과가 가장 크더라. 다음 문제 보시죠. 17번. 다음 중 탄산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강화액 소화약제의 pH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pH 값은 두 가지만 암기하시라 했어요. 예,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12하고요. 9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pH 값은 가운데 7이 중성이더라. 그래서 숫자가 1부터 산성이고요. 14까지 가는 이것이 알칼리다. 그래서 12인 것이 예, 강화액 소화약제의 예, 수소이온 농도. 9인 거는 뭐 황린의 저장 보호액. 황린 저장 시 보호액. 그래서 pH 값이 9인 약 알칼리성 물에다가 황린을 저장하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화액의 pH 값은 얼마다? 12다. 두 가지는 암기. 자, 다음 문제. 18번째 문제.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의 기본 성분이 아닌 것은 불활성가스래요. 예, 청정소화약제에 아직 법인 개정이 안 됐어요. 위험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정에는 뭐 불활성가스와 할로겐 화합물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불활성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 지랄탄, 질소, 아르곤, 그 다음에 탄소였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럼 불활성가스에서 헬륨, 질소, 불소, 아르곤이 있네요. 일단은 질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불소 나오는데 이 불소는 할로겐이죠. 불활성 가스가 아니죠. 할로겐은. 할로겐 가스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약재에는 헬륨이 없는데 왜 헬륨 자체가 불활성 가스잖아요. 그래서 불활성 가스는 헬륨, 네온, 크립톤, 크세논, 라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질소는 질소는 뭐다? 반응은 하지만 흡열 반응하더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산소와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활성 가스에 들어간다라고 되겠죠. 자, 헬로겐 가스는 가연물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1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아닌 것은 제4류 위험물이에요. 제4류는 물 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물과 반응하지 않으면서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 위에 뜨더라. 이산화탄소 질식이죠. 질식. 그 다음에 봉상 강화의 봉상이라는 거는 봉 형태, 막대 형태로 물을 뿌리는 거니까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포 소화기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질식. 인산, 염류, 분말 소화기, 이것도 질식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강상 봉화액은 물, 주수죠, 주수. 주수므로 주수금지. 주수금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20번 물과 친화력이 있는 수용성 용매의 화재에 보통의 포, 소화 약제를 사용하면 포가 파괴됨으로 소포라고 그러죠. 소포작용에 의해서 포가 파괴된다. 그러므로 효과가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것은 수용성이래요. 수용성. 그래서 포가 깨지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내알코올포 또는 알코올포라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형 포 소화약제 또는 내알코올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1번 알루미늄 분해 성질로서 옳은 것은 알루미늄 하면 제몇류? 제2류. 제2류에 철마금이 있었죠. 철분, 마그네슘, 여기요. 금속분에 있죠. 금속분. 금속분 중에 마그네슘이 있었던 겁니다. 알루미늄. 시험 문제가 지금 알루미늄을 물어본 거죠. 자, 알루미늄, 금속 중에서 연소 열량이 가장 작다?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끓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수소 발생 맞죠. 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하여 산소가 나온다? 산화나트륨과 반응하여 산화나트륨이 산소가 나오겠죠. 알루미늄은 뭐가 나오겠어요? 수소가 나오죠. 수용액과 반응했을 때는 수소.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저장을 위하여 할로겐 원소와 혼합한다. 할로겐 원소하고도 금속은 반응을 하더라.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수소 발생시킨다가 되겠죠. 비교적 알루미늄 보면 연소 열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알루미늄을 많이 써요. 자,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2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특수인화물을 1기압에서 발화점 100도씨 이하 또는 인하점은 얼마씨? 몇 도? 영하 20도씨 이하 이고 B점은 40도씨 이하인 것이라고 정했죠. 그래서 인하점은 영하 20도씨 이하. 다음 보죠.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작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니트로기가 몇 개? 3개 있는 톨루엔은 C6H6 그 다음에 벤젠에다가 C6H5에 CH3가 온 곳에다가 니트로기가 3개를 달고 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작용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NO2 니트로가 있잖아요. 구조식으로 그리면 벤젠에 톨루엔이 와 있고요. 톨루엔에 니트로가 몇 개 와 있다? 니트로가 3개가 와 있다. 다음 24번 위험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첫 번째 거 보니까 황리는 공기 중에서 산화할 수 있다. 공기 중에서 연소한다. 몇 도? 34도씨에서. 그 다음에 2번 정리는 KCl3. KCl3면 뭐죠? 염소산, 칼륨, 제-맨유위험물, 인류위험물. 제1류와 제2류위험물인 정린과 혼합하면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맞는 얘기죠. 3번 황리는 물에 잘 녹는다. 황리는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안 녹으니 얼마? pH 9인 약 알칼리성 물에다가 보관하더라. 이때 이유는 뭐다? pH3 포스핀 발생 방지다. 포스핀 발생 방지. 그래서 매우 잘 녹는다. 잘 안 녹는다. 황아리는 가연성 고체이다. 제1위험물 첫 번째 나온 게 황아린, 정린, 유황 들었죠. 그래서 가연성 고체 가고 맞다. 맞고 맞고. 그럼 황리는 물에 잘 녹는다가 잘못했죠. 25번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공기 중의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 세 가지라 그랬죠. 접지한다. 예,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공기를 이온화한다.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되냐?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 26번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니트로글리세린은 제-맨유위험물, 제-오류위험물. 예, 요즘 가장 핫한 노래죠.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다. 자, 1번부터 보죠. 물에 매우 잘 녹는다. 물에 제-오류위험물은 대부분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다량에 의한 주두소화. 물에 잘 녹는다 아니에요. 공기 중에서 점화하면 연소하나 폭발의 위험이 없다. 공기 중에서 점화하나 아주 충격에 민감하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터지지만 고체 상태인 규조토에 흡수시켜서도 고체 상태에서도 터지더라. 그래서 폭발의 위험이 아주 높다. 3번 충격에 대하여 민감하여 폭발을 일으키기가 쉽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제-오류위험물의 니트로 화합물에 속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디에 속해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질산 에스테르에 속한다. 에스테르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맞겠네요. 다음 27번 다음 물질 중에서 과염소산 칼륨과 혼합하였을 때 폭발 범위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칼륨, 제-맨유위험물, 제-인류위험물. 그러면 1, 2, 3, 4, 5, 6 예, 혼촉발화 그랬죠. 그래서 나눠서 하더라. 자, 그러면 불에 붙는 걸 찾아보죠. 성면 요즘에 건축에서 엄청나게 얘기가 나오죠. 성면이 주로 어디다 써서 그래요? 성면을 예, 단열재로, 예, 돌가루, 단열재로 주로 씁니다. 성능이 우수해서. 예, 불에 붙어요? 안 붙어요. 불연재료입니다. 불연재료인데 뭐 폭발하겠습니까? 발화 폭발할 이유가 없죠. 금, 카칼, 라마, 아라털리, 준합수. 그 다음에요. 예,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에요. 금이 제일 끝에 있어요. 반응을 안 해요. 아주 안정적이잖아. 변침하자고 금반 짓기죠. 금 안 해요. 유리, 불연재래요. 목탄, 예, 목탄은 뭐예요? 환원제죠, 환원제. 불과 연소 잘하잖아요. 목탄 하면 또 이제 숯이에요, 숯. 예, 숯의 한 종류다, 목탄. 그러니까 인류위험물과 환원제와의 반응은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27번의 답은 4번밖에 없겠네요. 28번 메틸 리튬과 물. 자, 메틸이래요. 메틸 리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물과 뭐가 나온다? 예, 물과 수소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 좀 예외적인 거다라고 해서 화학 시간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메틸 리튬이요. 리튬 물과 반응하면 OH 플러스 H요. OH 마이너스 H 플러스. 여기서 반응할 때는 리튬과 OH가 반응할 거고 남는 거는 수소와 메틸이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결국은 메탄.
수산화 리튬과 메탄이 생성된다. 메탄, 수소화, 수산화 리튬과 메탄이 형성되더라. 다음 문제. 다음 위험물 중에서 물보다 가벼운 것은 물보다 가벼운 것, 물보다 무겁다 생각하는 걸 지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틸에틸 케톤 제1석유류 이거 이제 공부하신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1석유류 어디요? 아가벤톨피 메초 이시퀄트 니트로벤젠 제1석유류. 응? 1석유? 2석유인가요? 2등경이 초테스 3중클 니 여기 있네요. 3석유이네요. 그래서 3중클 니 할 때 니가 니트로벤젠이었죠. 그 다음에 에틸렌글리콜 3중클 아니 글담배에서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다 3석유류네요 지금. 네, 이 중에서 물보다 무거운 걸 찾아라. 그러면 글리세린 물보다 무겁다 그랬고요. 에틸렌글리콜 물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거 메틸에틸 케톤하고 니트로벤젠하고 중에서는 뭐를 선택하셔야겠어요? 니트로벤젠 말고 메틸에틸 케톤으로 하셔야겠죠. MEK. 30번. 제4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4류 위험물에 대한 것 좀 틀린 거. 1번. 대부분 무기질, 유기화합물이다. 맞죠? 인화성 액체죠. 맞죠? 대부분 물보다 가볍다. 단 증기 비중은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증기는 무겁다. 자, 대부분 물에 녹기 쉽다. 대부분 물과는 반응을 하지 않는 비수용성이 대부분이다. 비수용성이다. 30번은 답 4번이 가겠네요. 31번. 질산과 과염소산의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질산과 과염소산의 공통성질. 질산 제6류, 과염소산 제6류. 제6류 위험물에 대한 공통성질. 제6류 위험물 첫 번째 가연성이다. 제6류 위험물은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뭐다? 불연성이다. 불연성이며 강한 산화제이다. 맞죠? 뒤에 거는. 앞에 거가 틀리고 뒤에 건 맞고. 비중은 1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과염소산이 1.7 정도 나오고요. 질산이 1.49 이상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염물과 혼합하면 발화의 위험이 있다. 모든 제6류 위험물이나 1류 위험물과 가염물의 혼합은 혼촉 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맞는 얘기고요.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31번의 답은 1번이 잘못된 거네요. 32번. 과산화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과산화 나트륨은 몇 류 위험물? 1류 위험물이죠. 1류 위험물. 1번. 알코올에 잘 녹아서 산소와 수소를 발생시킨다. 1류 위험물은 반응하면 산소 나와요? 수소 나와요? 둘 중에 하나 중에 산소 나온다. 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죠. 그러니까 물과는 멀리 해야 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그랬죠. 방수성 덮개를 해야 된다. 바닥은 불침 재료로 해야 된다. 왜?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함으로. 비중은 약 2.8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일부러 시험 문제를 이 문제 사람들이 못 풀게 하려고 하면 비중을 가지고 보기에 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중을 잘 안 넣습니다. 비중이 들어와 있다. 만약에 비중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적어요. 단 뭐만 질산 1.49 이상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비중이 나온 거 일단은 넘어가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셔. 조해성 물질이다. 나트륨은 다 조해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조해성 있는 거 나트륨, 암모늄. 그럼 여러분들 1번부터 4번 중에서는 맞고 확실하게 맞는 얘기고 3번은 조금 좀 모르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틀린 건 1번이네요. 수소 발생이 안 됩니다. 33번. 제5류 위험물로만 나열되지 않은 것은 자, 오류를 찾으래요. 일단 여러분들 선에서 오류를 찾아보세요. 과산화 벤조일 뭐죠?
예, 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질산 메틸, 질산 에틸, 질산 에스테르유, 과산화 초산, 잘 안 들어봤는데 넘어가시고, 디니트로벤제, 니트로 화합물, 과산화 요소 잘 안 들어봤는데 넘어가시고, 니트로글리콜, 질산 에스테르유, 아세토니트릴, 아세토니트릴은 제 사류연물.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주로 안 쓰는데 가끔 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세토니트릴은 제 사류연물의 제 1석유류. 요것만 사류연물. 그다음에 트리니트로톨루에는 제 오류 맞습니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요건 자류. 그래서 과산화 초산, 과산화 요소 등도 뭐다? 예, 제 오류염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류염물을 암기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엉뚱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 못 찾아요.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아세토니트릴도 자주 쓰는 자료염물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나왔으면 문제가 좀 쉬웠을 텐데 시험장에서 좀 난해했을 문제고요. 34번 아조 화합물 800, 히드록시라민 300, 유기과산화물 40kg. 이 총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지정수량을 저장량으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아조, 디아조 200, 히드로시나민, 히드로아민 염류 100, 유기과산화물 10. 그럼 요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4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11배가 되겠네요. 자, 필기 시험이니까 예, 이런 계산 문제 있으면 조금 더 뒤에 있다가 푸십시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생각이 안 나면 이 문제는 완성을 할 수 없어요. 다음 문제. 35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몇 문제냐면 네 문제가 포함된 거예요. 한 문제가 아닌 네 문제. 보세요. 물과 반응한대요. 칼륨이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수소. 자, 과산화 칼륨이 물과 반응하면 산소.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탄화알루미늄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 가스 아니면 메탄이라 그랬죠. 메탄이에요. 트리에틸알륨 물과 반응하면 에탄. 그러면 가연성 가스래요. 수소 가연성, 메탄, 에탄 가연성, 산소는 조연성 가스죠. 답은 과산화 칼륨입니다. 반응식 밑에 보시면 칼륨은 수소, 예, 과산화 칼륨은 산소,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에틸알루미늄은 에탄. 이 35번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네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암기를 하셨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36번 다음 중 인하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인하점 문제가 나오면요 뭘 해야 돼요? 특수인함을 해야죠. 특수인함을 특말이 400. 그래서 뭐 인하점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발화점은 40도씨 이하, 그 다음에 B점이라죠. B점, 죄송합니다. B점. 그 다음에 발화점은 100도씨 이하, 발화점이라 해야죠. 그 다음에 이하나 70에 200에 2호라 그랬어요. 그래서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리고 구별을 하시고, 인하점이 가장 높은 것을 물어보니까 예, 류별이 아니고 석유류 구별이 가장 높은 것이겠죠. 등급이. 자, 등유 2등경의 초테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2석유류. 벤젠, 아가벤톨피, 메초이시콜 1석유류. 아세톤, 아가벤 할 때 제1석유류.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 그러면 특수인화물은 온도를 모르더라도 예, 인하점은 영하 20도씨 이하이겠죠. 영하 20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는 알죠. 공개하셨잖아요. 예, 특 A아산 5087. 여기서 아세트알데히드 있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38도라는 얘기죠. 아세톤은 요걸 한번 한다 그랬어요. 영하 18도. 벤젠 영하 11도. 등유 거의 20에서 70도 사이다. 이 문제는 이거 인하점을 몰라도요. 몇 석이는지 구별만 하시면 돼요. 여기 당연히 이석유류가 인하점이 가장 높겠죠. 등유라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37번 문제. 다음 중 육류위험물이 아닌 것은 육류위험물, 과과질,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 질산 있죠. 자, 쉬운 것부터 보죠. 과염소산, 과산화수, 질산.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 예, 할로겐간 화합물, IF3, IF5 등등이 있었다. 다음은 과염소산. 과염소산은 제몇류? 예. 과염소산이 아니라 아염소산이죠. 아염소산. 아염소산은 제1석유류. 그래서 37번의 답은 아염소산이 제6류 위험물이 아니다. 38번. 제3류 위험물인 클로로벤젠의 지정수량으로서 옳은 것은 이거 암기가 안 되면 못 풀죠. 지정수량이래요. 제4류 위험물 특 1, R, 2, 3, 4 동이다. 5, 2, 4, 126의 1만이다. 그래서 50리터, 200리터, 4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 6000리터였다. 그 중에서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요 세 가지는 뭐 곱하기 2가 있더라. 400, 2000에 4000이 되더라. 뭐가 수용성이. 그러면 클로로벤젠은 일단 비수용성이에요. 벤젠 유도체니까 비수용성이죠. 그럼 클로로벤젠이 맨석유류인지만 구별하시면 되죠. 클로로벤젠. 자, 1석유류 아가벤, 톨피, 메초, 의시콜 아니고요. 2석유류 이등경이, 초테스, 장송의, 크클이네요. 예, 2석유류네요. 2석유류. 3중 클한 얘기를 안매되어 있는데 3중 클 할 때는 클은 클레오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2석유류다. 그러니까 2석유류. 그래서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니까 얼마를 해야 돼요? 1000. 답은 1000. 쉬운 듯 하지만 연습이 안 되면 못 푸세요. 다음 문제. 39번.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연, 가무, 부지료, 과망이, 중쿠. 염소산. 과무할 때 과염소산. 칼륨, 나트륨, 암모늄 뒤에 들어온다고 했고. 무기과산화물의 과산화, 바륨. 질산 구안이들은 제몇류? 죄송합니다. 제5류. 그래서 39번의 답은 질산 구안이들은 제5류이다. 40번. 다음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딱 보니까 마그네슘, 금속분, 철분, 유황이에요. 제 몇 류 위험물이에요? 제 2류 위험물. 그래서 황화, 린, 적, 린, 유, 황. 과거는 있는 황화 선생의 적, 유, 철마금. 인인이, 인화성, 인화성, 고체. 그래서 지정수량 100, 지정수량 500, 지정수량 1000, 위험등급 2등급, 위험등급 3등급, 위험등급 3등급. 그러면 마그네슘 얼마? 마그네슘 여기 있죠? 마그네슘 500. 금속분, 철마금이 할 때 500. 예, 철분 500. 유황은 여기 있네요. 100. 그러면 40번의 답은 유황이 잘못된 답이겠네요. 41번. 아염소산 나트륨이래요.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염류 중에 아염소산 나트륨. 제 몇 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은 불연성이다. 열 받으면 뭐 나온다? 산소 나온다. 물보다 비중이 높다. 물속에 넣고 냉함수에 저장한다. 자, 일단 나트륨 암모늄은 무슨 성질이 있다? 조회성. 그래서 습기와 반응하더라. 습기에서는 뭐하더라? 발열하더라.
물속에 넣는다 자체가 잘못됐죠. 냉함수에 저장한다는 맞아요. 강산유겠죠. 강산유. 강산유와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강산유와 접촉을 피한다. 맞고요. 취급 시 충격이나 마찰을 피한다. 맞고요. 가연성 물질과 접촉을 피한다. 맞겠죠. 그럼 답은 1번 물속에 저장한다가 잘못됐겠네요. 4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연면적이 얼마래요? 450 제곱미터, 바닥 면적이라는 얘기죠. 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 이 저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할 때 이 소요 단위는 자 문제 앞뒤가 좀 오류가 있겠지만 소화기라는 걸 무시하고 소요 단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장소의 소요 단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조 그 다음에 취급 그 다음에 저장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0에 곱하기 1.5를 하니까 75 이쪽은 곱하기 2를 하니까 100 그 다음 이렇게 곱하기 1.5 하니까 150 여기가 50이 일반 강화된 게 내화. 자 주어진 거를 찾아보죠. 제조, 저장, 취급소는 저장소래요. 그럼 저장소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요 중에 하나 해당이 될 거고 내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죠. 결국은 같이 겹치는 게 75. 그러면 바닥 면적의 합인 450을 얼마로 나누라? 기준 단위인 75로 나누라.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75면 47에 2, 6, 7, 42, 6 정도 나오겠네요. 시간 관계상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두드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4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주요 취급소에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시설, 공작물은 무엇이냐? 1번 주요 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 전시장 가능하다 그랬죠? 전시장. 2번 주요 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 휴게가 맞죠. 일반은 안 돼요. 휴게가 자죠. 휴게. 전시장 또는 휴게 음식점. 주유원 등을 이용한 주거. 4번 출입하는 대상으로 하는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사무실, 정비장, 전기충도소, 세차장 등등등이 있다. 답은 2번이요. 4, 2, 3번 좀 헷갈립니다. 일반이냐 휴게냐 정확히 알고 가세요. 일반은 불을 사용하고요. 휴게는 불을 사용 안 합니다. 간순하게 데피기만 합니다. 자, 4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5개 저장소 중에서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집안면에 설치할 때 경계 표시 안쪽에 저장 취급할 때 경계 표시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냐.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죠. 이렇게 요 각도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뭘 해라? 이렇게 펜스를 하라 그랬죠. 펜스. 펜스가 뭐다? 이게 경계 표시. 경계 표시 면적은 100제곱미터마다. 다만 2개 이상일 때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이하를 할 수 있다. 기본은 얼마? 100이다. 이때 펜스의 높이는 얼마로 해라? 1.5m 1.5m 이하로 하라. 펜스 높이는 1.5m. 이거 2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 여기다가 덮개를 쓰면 덮개요. 덮개를 쓰면 덮개를 고정하라. 얼마마다? 2m마다 덮개를 고정하라 되겠죠. 물어보는 거는 경계 높이니까 1.5m 이하마다. 다음 문제 45번. 통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은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2번. 대기 밸브차 통기관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항상 열려 있는 거는 뭐다? 항상 열려 있는 거는 밸브 없는 통기관이다.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언제 열려라? 5kPa 이하의 압력에서 열려라. 그러므로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평상시 닫혀 있다가 5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이 되는 것이다. 틀린 얘기죠. 3번. 밸브 없는 통기관에 선다는 수평면보다 몇도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다. 맞는 얘기고요. 4번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면 틀린 답은 2번이네요. 4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을 휴게 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 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를 통하는 계단 통로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계단에 설치하래요. 계단 통로. 계단 통로에 설치하는 거니까 소방 설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계단 통로 피난로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피난로를 알려주기 위한 유도등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이 되겠죠. 계단에 설치하면 계단 통로 유도등, 통로에 설치하면 통로 유도등. 2층에 휴게실 등에 설치하는 거는 유도등. 다음 47번 보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 전용 물통이 8리터일 때 능력 단위는 8리터일 때 얼마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8리터일 때 0.3단위, 80리터일 때 1.5단위, 190리터일 때 2.5단위. 이건 다 뭐예요? 물이죠. 그 다음에 마른 모래가 0.5일 때 0.5단위, 80리터일 때. 그 다음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160리터가 1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8리터일 때 0.3. 다음 거 보죠. 4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배출설비래요. 배출설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소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기본은 배출설비는 뭐요? 국소라 그랬죠. 국소. 자, 배출설비는 강제 배출 방식이다.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배출설비는 강제 배출 방식. 기계식 배출이니까 강제식 배출. 급기구는 낮은 장소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다. 급기구는 낮은 장소에 설치하라. 급기구는 낮은 장소, 환기죠, 환기. 그 다음에 급기구는 어디에? 높은 장소죠. 낮은 장소가 아니고 배출설비는 높은 장소. 이거 혼동 가져오시니까 좀 주의하셔야 겠죠. 그 다음에 4번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연소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얼마?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라. 답은 3번이겠네요. 낮은 장소가 아닌 높은 장소다. 4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기준에 따르면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 장치는 펌프 토출량을 옥내 소화전을 설치 개수 몇 개? 5개 이하에 곱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는 옥내 소화전이죠. 옥내는 260 곱하기 n 곱하기 30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n 곱하기 7.8이다. 이때 n은 최대가 몇 개다? 최대가 5개다. 기준이 되는 거는 펌프의 분단 토출량은 260 리터 퍼 미닛이다. 50번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가로 안에 맞는 온도는 몇 도씨인가? 적지 않은 제5류 위험물은 온도가 몇 도씨에서 분해될 때 보냉 컨테이너 등에 수납하는 등 적당한 온도로 관리 유지해야 되냐? 이거는 좀 패스했던 부분입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55도요. 제5류 위험물 55도. 51번 보죠. 5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에 따른 위험 등급과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 기준으로서 맞는 것은 지금 바닥 면적 기준이래요. 그럼 1000과 2000이 있겠죠. 1000하고 2000. 그러면 제4류니까 1000짜리는 1등급, 그 다음에 2000짜리는 2등급, 3등급 아니죠. 제4류는 1, 2등급이
예, 바닥 면적 1000이고 위험 등급 3등급이 바닥 면적 2000이라고 그랬죠. 맞는 것은 자, 1석유류. 1석유류는 몇 등급? 특일알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네. 특, 1, 알, 2, 3, 4, 동 5, 2, 4, 126에 1만 해놓고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자, 1석유류. 1석유류 일단 1등급 잘못됐네요. 2등급이에요. 2석유류가 3등급이죠. 잘못됐고요. 3석유류 위험 등급 3등급 잘못됐고요. 알코올류 위험 등급 2등급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1, 2등급은 1등급이나 2등급은 바닥 면적 1000. 그러면 알코올류는 2등급의 바닥 면적 1000이다. 답은 4번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라 했어요. 뭘 주의하냐? 1등급은 바닥 면적이 1000이라 그랬고 2등급은 2000이라 그랬는데 제4리 위험물만 1, 2등급이 1000, 3등급이 2000이다. 52번. 인하점이 21도씨 미만인 액체 위험물에 5개 저장 탱크 주입구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한 게시판의 바탕 및 문자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죠. 표지 및 게시판에 물기염금 또는 화기와 관련된 거 이외에는 전부 다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21도씨 미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21도씨 미만일 때는 흑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5개 저장 탱크 주입구라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음 53번 문제부터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딱 끊으려고 했는데 저도 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면 60분 안에 60문제 풀기는 여러분도 푸시기엔 괜찮은데 설명하면서 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 시험 문제를 52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53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